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13월에 세금으로 바뀐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이 보완책, 과연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따른 보완책,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아주 세금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신뢰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 그 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동환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 이지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 부총리 어제도 기자회견을 자청했고요. 네. 오늘은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사과를 했죠. 네.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었는데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이게 이번 그 연말정산의 문제가 된 게 2013년도 세법 개정안이었거든요. 그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정책에서 조금 걷고 조금 돌려주겠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내수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좋은 거죠, 사실은 뭐. 그런데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걷고 조금 돌려주는 건 좋지만 아예 토해내는 상황이 되면 어떤 직장인이, 그리고 1월 달 급여란 말이에요. 자기 급여의 상당 부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급여를 다 털리는 수도 있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정서를 잘 못 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목표는 뭐냐면, 이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중간 이하 소득자들한테 세금 환급을 좀 더 해주자는 취지니까 이것도 바른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증세가 됐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1조 가까운, 정부 추산입니다만 한 9조 6천억 정도 추산을 하는데 증세를 했다는. 저 같으면요, 이런 좋은 정책 하면서 증세를 안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한테 위에서 좀 더 걷어서 밑으로 좀 보내자,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이번처럼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조라는 거, 물론 세수가 필요했겠지만 꼭 이 마당에 그걸 했어야 됐나 이런 문제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디테일이 없는 정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다른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 출산자녀 정책 얼마나 많이 합니다. 지자체에서 세 자녀 나면 돈도 주고 이런 정책을 하는데 다자녀 공제라든지 출생하면 또 공제해주는 이런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위배하고, 그리고 노후생활자들